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봄이 되면 가장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정서적으로 좋은 꽃, 바로 진달래죠. 그런데 이 진달래를 그림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진달래하고 철쭉하고 구분을 못하는 경우를 제가 참 많이 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특별하게 방법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잘 생각해 보세요. 진달래는 많이 보면서도 둥글둥글해요. 잎사귀가. 그렇지만 철쭉은 좀 끝이 약간 뾰족뾰족하죠. 그리고 색깔도 좀 다양한 편이긴 한데 제가 오늘은 이렇게 진달래를 그리는 이유는 뭘까요? 그건 바로 진달래에 얽힌 이야기와 사물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려고 그래요. 어, 진달래는 그렇죠? 우리 귀족도라든가 그 서정주 시인 또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정서적으로 많이 좀 알려져 있는 꽃임에는 충분히 여러분이 알 겁니다. 제가 진달래 그리는 법이나 철쭉의 차이는 따로 그 전에 이미 많이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어요. 어디에서요? 그렇죠. 제 그림 유튜브 문인화 편에 보면 충분히 그 설명은 아주 너무 자세해서 식물학적으로까지 제가 다 했죠. 밀샘이 있고 없고의 차이점, 잎사귀의 크고 작은 점, 뭐 이런 것까지도 여러분에게 다 이미 저는 여러분에게 다 알려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또 봄이 되면 이걸 그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거 꽃이 갖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걸 좀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진달래를 두견 또는 두견화, 산척촉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러분들은 잘 아시죠? 바로 그 중국 총나라의 임금 망제는 이름을 두라고 했고, 이 촉은 위나라에 망한 후 망제가 도망하여 부귀를 꿈꿨으나 복위를 꿈꿨다는 얘기죠. 자기 자리를 한번 더 찾고 싶었어. 그러나 산속에서 끝내 한을 갖고 죽었죠. 그리고 그 죽은 자리에 얼마나 붉은 꽃이 폈는지 이걸 우리는 두견화 또 우리 돌아감만 못하다 해서 불여귀라고 우는 이 두견새의 울음을 따서 두견화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우리는 이걸 참꽃이라고 그래요. 그 아시다시피 그 개꽃 하면 철쭉이고 참꽃 하면 두견화입니다. 이 진달래란 얘기예요. 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놓고요. 제가 여기에 이제 표현을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한이 맺힌 두견화라고 하는 이 진달래가 우리 국민에게 그렇게 한적으로 좋은 이유는 소쩍새하고 많이 헷갈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헷갈렸는데 왜 그랬을까라고 오해하는데 우리 여러분 소쩍새도 좀 솥이 졌다고는 이야기로 했다는 건 여러분 다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둘의 차이점은 엄청납니다. 잠깐만요. 요거를 하면서 꽃받침을 좀 해주고 그 차이점이 뭐가 그렇게 대단히 차이점이 있느냐면 두견이과에 속한 뻐꾸기 비슷한 두견이와 올빼미과에 속한 부엉이 닮은 소쩍새는 외모로 보아 비슷한 구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두견새는 밤낮으로 울고 소쩍새는 밤에만 울어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 그렇죠? 우는 이 새를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 소리는 들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어떨까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어떠한 생각들이 퍼졌겠죠? 중국 사신도 그렇고 우리나라 사람도 그렇고 이 두견새와 소쩍새의 차이점, 두견새와 이 소쩍새의 차이점을
인지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아무래도 우리의 정서가 본 거보다는 어떤 감정에 더 많이 이렇게 매달렸기 때문일 것 같은데, 저는 오늘은 그래서 소쩍새보다는 두견새를 그림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두견새를 좀 알려줄까 합니다. 사실 두견새를 잘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걸 제대로 보는 케이스가 드물다고. 그렇지만 저는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유는 누군가가 하지 않으면, 그렇죠? 어, 좀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겠지만, 또 그림을 그리는데 너무 에, 제가 제일 주장하는 것, 그렇죠. 자꾸 저기만 보고 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물은 잘 생각도 안 하고 자꾸 그리는 그런 패단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되도록이면 두견새를 실물과 비슷하게는 안 그리더라도 최소한 여러분들에게 헷갈리게 하지는 않도록 그려보려고 합니다. 아, 이 새를 그릴 때 가장 제가 주의해야 될 게 이 작은 깃털과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큰 깃털의 그 만남 요 사이가 가장 중요하다고 늘 말하죠. 이렇게 그려놓고요. 저는 네, 이렇게 여기에 또 흰색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사람들이 잘 그리질 않아요. 이렇게 여기에 흰 털이 좀 이렇게 있다는 이야기고요. 야, 이렇게 해서 이 꼬리를 이렇게 약간 치켜둡니다. 야, 어,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 해놓고요. 제가 약간 이렇게 여기에 무늬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도 이렇게 무늬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어, 요 사이사이에 이렇게 무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그리면 좀 좋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런 걸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이 사실 이런 새의 형태도 좀 알고 그린다 그러면 좀 전설의 내용이나 아니면 어떤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는 상징성을 좀 더 이해하기가 쉽겠죠. 야, 이렇게 그리면 보십시오. 아, 아주 어, 두견새가 제대로 이렇게 됐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볼게요. 아주 제대로 표현이 됐네요. 이 두견새도 여러분이 좀 알아두면 좋은 것이,
여러분이 우리나라의 새의 종류를 좀 공부를 하면 정민 선생의 우리나라의 새에 관한 책이 참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책을 좀 보시고 좀 해놓으면 어떨까 싶어요. 제 얘기는 우리나라의 새도 모르면서 자꾸 외국 새에만 이렇게 그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되도록이면 한국의 새에 관심을 여러분들이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국수주의나 뭐 이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이야기들을 누구에게 전하기가 쉽기 때문이죠. 그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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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으면 아주 지대로 딱 됐죠. 제가 요 위에 그린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꽃을 이렇게 좀 그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진달래나 이런 걸 이해하는지 모르지만 이 예쁜들은 이 진달래의 꽃 색깔만 봐도 서글퍼서 울었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이 망자의 한도 있겠지만 무언가 돌아간만 못하리라고 울고 있는 불효귀, 소쩍새하고는 달라요. 그렇게 울고 있는 이 새의 한이 많이 좀 가슴속에 와닿나 봐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한의 민족일 뿐만이 아니라도 이 가슴속에 이러한 것을 그려내었었던 음, 여기에 잎사귀를 많이 달고 그러지만 원래 잎사귀가 생각 외로 많지 않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리셨으면 좋겠어요. 어, 철쭉과 다르게 진달래는 잎사귀가 생각 외로 많지 않고 잎사귀는 철쭉보다 가늡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렇게 좀 끝이 가늘다는 이야기예요. 요렇게 끝이 서로 어긋나면서 끝이 조금 가늘어요. 철쭉과 분명하게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느낌이 확연히 살아나죠? 이렇게. 그래 놓고, 인맥은 잘 알다시피 이렇게 좀 간단하게만 해줍니다. 제가 이 진달래, 우리나라 참꽃은 밀샘이 없다고 그랬어요. 철쭉에는 있는 밀샘이 없는 관계로 간혹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물론 있는 것도 있어요. 요즘 품종에는. 그러나 우리가 참꽃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래된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거기에는 뭐가 없다? 네. 밀샘이 없다. 밀샘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 이렇게 타이어 자국처럼 쭉 나는 걸 이야기해요. 잎사귀 세 개가.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 그걸 이해하고 좀 그리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아니다. 그거 뭐 좀 있어도 상관없다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왕이면 우리가 우리 꽃을 그리려면 참을 그리는 게 낫잖아요. 개꽃을 그리는 것보단 참꽃을 그리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선 조금 더 기다렸다가 그것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완전히
이렇게 하고, 네, 좀 마른 다음에, 좀 저기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그릴 때 꼭 옛날 이야기를 하듯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그림 속에는 그림을 그리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그 그림을 그린다면 마치 내가 무엇을 하는지를 모르고 그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조금 더 그런 이치를 좀 깨우치고서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진달래 가운데 그 연달래라고 하는 하얀빛이 도는 연한 진달래는 앳된 아가씨 또는 사춘기를 막 지난 아가씨의 그 어떤 가슴의 비유를 하기도 하는데, 또 난달래라고 해서 자줏빛이 도는 진달래로 처녀를 상징하거나 성숙한 아가씨의 어떤 가슴을 의미하기도 해요. 분홍색 달래는 번달래라고 부르며 중년 부인을 의미하고요. 보라빛 달래는 막달래라고 해서 할머니를 의미하죠. 진달래의 빛깔에 의해서도 그 여성분들의 나이를 이렇게 표현했던 옛분들의 그 의미도 있었고요. 이 부력이 척촉 울고 있는 이 두견새를 그림으로 인해서 한 또는 비애 그리고 돌아감만 못하다라고 표현했었던 우리나라의 서정주 시인의 귀촉도 뭐 이런 시들을 통해서도 그 임금의 넋뿐만 아니라 어떤 애절함 또 상징성을 갖고 있죠. 어떤 상징성이냐면 슬픔, 비애, 이별, 상사, 어떤 그리움, 나그네의 고독 뭐 이런 것을 비유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진달래를 그렸을 때는 꼭 뭐를 같이 그려주는 게 좋다? 그렇죠. 제가 금방 이야기했던 두견새를 그려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참새니 까치니 이런 거를 그리는 것보다 훨 의미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여기에 수술을 할 겁니다. 이게 좀 마른 다음에 해야 좀 더 수월하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볼게요. 그러면 계속 한번 수술을 해보자고요. 이 수술색을 너무 검정이나 뭐 이런 거로 할 필요는 없어요. 뭐 맞추어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좀 이렇게 편하게 저는 좀 그 꽃색에 조금 더 진한 붉은기를 넣어서 거기에 좀 하는 편인데, 이유는 왜 그러냐면 그 느낌이 더 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걸 너무 크거나 길게 하면 또 매력이 없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해보고 해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굉장히 길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너무 먹색으로 하지 말고 물론 처음 공부할 땐 먹색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손을 아니까. 그런데 이제 훈련이 되면 너무 먹색이 아니게 표현하는 것이 더 그림을 그리는데 유용합니다. 그리고 너무 아시죠? 너무 일직선으로 하거나 뭐 이러면 안 되는 거. 왜냐면 이 수술은 햇볕을 따라서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재미있게 방향을 틀어주고 사소한 거에 기운이 빠지거나 사소한 거에서 운치를 놓쳐버리면 그림 그리는 맛이 확연히 줄어듭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누가 뭐라 그래도 아마 그동안 그 누구도 그리지 않았을 거예요. 뭐를요? 그렇죠. 두견새는 그 누구도 그려주지 않았을 건데 오늘 전 여러분에게 두견새를 그림으로 인해서 그림 그리는 법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요 새의 느낌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갖고 두견새가 운 곳마다 두견제처 화성열이라고 그랬거든요. 두견이가 우는 곳마다 꽃은 붉어서 피를 토한 것이 붉게 물들었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두견이는 좀 그런 어떤 상징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화제를 한번 써보도록 하죠.
금방 읊었었던 두견제적 화성열을 한번 써볼까 하는데요. 그것도 좀 좋겠죠? 왜 그러냐면, 좀 잘 어울리니까. 이 두견세와 우리의 정서와 잘 어울리니까 제가, 뭐, 그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죠. 제가 쓴 말은 두견제처 화성열입니다. 두견새가 우는 곳마다 꽃은 피를 이룬다라고 하는 귀절이고요. 옛분들이 충이 또는 나라를 향한 것 또는 어떤 재밌는 건 일제가 쳐들어왔을 때도 시를 읊었을 때 그렇게 읊은 시가 있어요. 뭐라고요? 부력이 돌아간만 같지 못하다. 니네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침략한 건이라고 읊었던 시도 있으니까 그런 걸 보면 우리한테 이 두견새가 갖고 있는 이 이미지는 진달래와 함께 백성들에 대한 어떤 참으로 좋은 이미지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 이런 거를 좀 알고 그리시고 그런 의미를 이곳에 담아 놓는다면 더없이 좋은 그림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